안녕하세요, 입질의 추억입니다. 꽃게철이 한창입니다. 꽃게는 추운 겨울 멀고 깊은 곳에 들어가 있다가 봄이면은 산란을 준비하기 위해 연안으로 붙습니다. 바로 지금이죠. 4월, 5월, 6월 초순까지는요, 이 알배기, 암꽃게를 잡기 위해 많은 배들이 출항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제철 별미라며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철에 암꽃게를 구매했는데 알이 안 들었다, 아니면 알이 조금밖에 안 들었다면 얼마나 배신감을 느낄까요? 그만큼 지금 철에 암꽃게를 구입한다는 것은 대부분 알이 가득 들었기를 기대하는 것이거든요. 한 예로 간장게장, 만약에 간장게장에 알이 안 들었다, 이거는 뭐 안 꼽는 찐빵이나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잡아먹는 이 암꽃게 있잖아요, 이 뚜껑을 열어보면요, 안에 그 노란색 혹은 주황색에 가까운 알이 가득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통 알이라고 알고 먹잖아요.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알이 아닙니다. 바로 알을 생성해내는 난소, 즉 알주머니죠. 그렇기 때문에 요 알은 아직 완성되기 직전에 있는 생식소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 그 성게도 성게알로 알고 먹지만 사실은 알을 생성하는 난소나 또는 정소, 이걸 통틀어서 생식소라고 하잖아요. 꽃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생식소가 아직은 알로 완성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산란을 준비하는 시기지 산란철은 아직 아닌 겁니다. 그래서 보통 금어기를 보면요, 석 달 이상 하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고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이 금어기를 합니다. 언제? 이 꽃게 알이 완성된 시기부터. 그때가 바로 6월 초순이나 중순부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매년 6월 21일부터 8월 20일까지 두 달 동안 꽃게 금어기를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는 암깨든 수개는 무조건 잡으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사진을 띄워드릴 텐데 혹시 이거 여러분이 보신 적 있나요? 아마 가끔 시장에 돌아다닐 텐데요, 꽃게가 포란기가 되면, 이 포란기라는 게 이제 알을 낳을 때가 됐다는 거죠. 거의 출산이 임박한 거죠. 그래서 이 꽃게가 이 난소에서 알을 완성시키게 되면 이 알 모양이 이 포도송이처럼 동글동글 모양이 잡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배 밖으로 내밀고 다니죠. 이것을 포란기라고 합니다. 막상 이렇게 알이 완성된 것은 스폰지 같은 식감이 들고 별 맛도 없어요. 이건 먹어도 안 되지만 미각적인 가치도 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꽃게는 그렇다 치고 무턱대고 치어나 알배기를 잡아먹지 말아야 할까요? 물론 안 먹으면 좋겠지만 이것들은 전통적으로 인류의 식량 자원을 해결해 주었고, 또 미각적으로 인기가 많아서 어민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이 되곤 했습니다. 이런 사회 구조상으로 보나 지금까지 꾸준히 이어진 음식 문화로 보나 치어와 알배기를 먹지 말자, 이것을 완벽하게 근절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은 더도 말고 딱 세 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부터 거론하는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둔다면 여러분이 장차 수산물을 드실 때 어느 정도 잡아먹어도 되는 것이 있고 잡아먹으면 안 되는 것이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관련 부처에 종사하시는 공무원들부터 시작해서 유통업, 수산업 종사자들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알배기 수산물을 어느 정도 먹어도 용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것은 바로 번식력이 좋고 생체 순환기가 빠른 경우에 해당합니다. 두 번째는 그것이 남에게 돼서 번식력과 생체 순환기가 못 따라가는 경우겠죠. 세 번째는요, 이건 뭐 번식력도 안 좋고 생체 순환기도 느린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는 무조건 알배기를 잡아먹어서 안 되겠죠. 우리가 지금 봄에 잡아먹는 이 암꽃게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다행히도 첫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꽃게는 번식력도 좋지만 생체 순환기가 굉장히 빨라요. 식당으로 치면은 회전율이죠. 보통 우리가 시장에서 먹는 꽃게는 1년생 아니면 2년생에 해당합니다. 꽃게 수명이 3년에서 길어야 4년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간중간에 다 잡아먹히다 보니까 거기서 살아남은 3, 4년생은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통영에서 정말 이따만한 꽃게를 본 적이 있었는데 그게 아마 3년 이상 산 게 아닐까 추정이 될 뿐이고, 대부분은 그거보단 작잖아요. 그게 아마 1년생이나 2년생인데요. 그 정도로 꽃게는 태어나서 1년이면 바로 우리 식탁에 오를 수 있을 만큼 상품성을 가진다는 얘기, 이게 바로 생체 순환기가 빠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적당히만 잡아먹는다면은 우리도 봄에 맛이 좋은 꽃게를 먹어서 좋고, 꽃게 또한 자원 안에 허덕이지 않기 때문에 최선의 방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중국배, 이 연평도 앞바다까지 쳐들어와서 뭐 꽃게며 뭐며 뭐 마구마구 막 쓸어가다가 뭐 단속에 걸리기도 하거든요. 지금도 코로나를 틈타서 이제 해경들이 적극적으로 단속을 못하니까 몰래 들어와서 밤에 이 꽃게 잡이를 하고 갑니다. 한 번은 이 중국배를 납포를 했어요. 심지어 이 중국배들이 너무한 게 뭐냐면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금어기입니다. 근데 이 기간에 꽃게를 잡으러 와요. 이 기간에 납포된 중국배를 보면은 꽃게가 엄청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전부 산란을 해야 될 꽃게들인데 얘네들은 미래 자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가 봐요. 엄청나게 심각합니다. 중국 어선들이 한 몇십 척이 들어와서 한번 싹 쓸어가면 이듬해 우리나라의 꽃게가 흉어를 기록합니다. 당연히 꽃게값은 올라가겠죠. 작년 2019년 4월 경우 이 중국배 3척을 본보기로 납포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중국배들의 이 꽃게잡이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그해 가을에는 풍어를 기록했고, 그만큼 꽃게는요 한 1년만 자원 관리를 해줘도 얘네들이 생체 순환기가 빠르기 때문에 우리 식탁에 바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최근에는 또 알쭈꾸미죠. 이 봄에 잡히는 알쭈꾸미가 문제가 됐었죠. 요 알쭈꾸미는 꽃게와는 좀 다른 게 얘네들은 3, 4월달 이미 알이 밥풀 모양으로 잡혀 있어요. 예, 우리는 꽃게 알을 먹는 게 아니라 알을 만들어 나가는 난소를 먹지만 쭈꾸미는 알 자체를 먹는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쭈꾸미는 또 번식력이 그렇게 좋지도 않습니다. 보통은 이 바다에 사는 해양 생명체는요 적게는 수백 개에서 수천 개 이상 알을 낳잖아요. 그런데 겨우 300개에서 400개 정도 알을 낳는 쭈꾸미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 번식력이 그렇게 좋진 않죠. 예, 다만 이제 쭈꾸미 역시 1년이면 다 커서 오기 때문에 생체 순환기가 빠르고, 그렇게 봤을 때 1년만 자원 관리를 잘해줘도 쭈꾸미 개체수는 금방 복원된다 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은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그 문제를 말하는 것 같은데, 당연히 산란 기능도 갖추지 못한 어린 체어는 먹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곧 출산이 임박한 것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이라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산란을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죠. 먹이 활동을 왕성해서 살을 찌우고 영양분을 가두고, 또 수컷은 정소를 키우고 암컷은 알집이나 난소를 불리는 거죠. 그 과정이 바로 제철이의 개념 아니겠습니까? 보통 꽃게 같은 경우는요 11월부터 알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의 6개월 이상 알을 만들기 시작해서 그 절정이 바로 6월이죠. 6월이 되면 몽글몽글했던 우리가 맛있게 먹는 그 꽃게 알이라는 것이 6월 정도 되면은 동글동글하게 알 모양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것은 요 알을 가진 꽃게인 것이고, 그 전 단계는 괜찮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만 잡아먹는다면 말입니다. 무조건 다 잡아먹으면은 이제 뭐 알 꽃게도 없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고, 물고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물고기 같은 경우도 종류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알을 요만큼 만들고 나서 이만큼 될 때까지 6개월 정도 걸려요. 평균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 어떤 어류도 잡아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묻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을 정해야 돼요. 제가 말하는 산란철에 임박한 것, 그 산란철이란 딱 한 달입니다. 이제 알이 완성됐고 언제라도 나는 출산할 준비가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그 시기가 한 달, 그 한 달에서 길게 2달, 이 기간은 먹지 말자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산란철이라는 거죠. 산란은 준비하는 철이 아니고, 산란은 준비한 철을 우리가 맛있게 먹고 산란철은 먹지 말자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자면요, 번식력과 생체 순환기가 빠른 수산물은 금어기를 지정하고 적당히만 잡아먹는다면 그 자원은 선순환된다 라는 것. 예를 들면 꽃게도 있고요, 멸치도 있고요, 또 우리 명란 좀 많이 먹잖아요. 이 명란이 명태알이거든요. 명태도 여기에 해당이 되죠. 두 번째는 제 아무리 번식력이 좋고 생체 순환기가 빨라도 중국의 마구잡이로 잡아대는 것처럼 그렇게 잡아버리면요, 그 좋은 번식력과 생체 순환기가 잡는 양을 못 따라가게 됩니다. 총알 오징어가 그랬고 또 쭈꾸미가 그랬죠. 세 번째, 이것은 번식력도 좋지 않고 또 생체 순환기도 좋지 못한 경우, 예를 들면은 대게, 뭐 킹크랩도 여기 속하죠. 대게 같은 경우는 뭐 15년 이상 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느 정도 상품성을 가지려면은 못해도 한 7, 8년 이상 살아야 되는 거죠.
생체 순환기가 대단히 안 좋습니다. 도다리 같은 경우 성장 속도가 느려서 한 5년 이상 커야지 그나마 먹을 만한 사이즈가 된다는 거. 여기에 가자미 종류도 있고요. 또 상어와 참치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상어 같은 경우는 특히 중국 쪽에서 많이 잡아먹잖아요. 상어 자체를 먹는 게 아니라 그 싹스핀, 살아있는 상어를 잡아다가 지느러미만 자르고 바다에 내동댕 치잖아요. 그러면 그 상어는 얼마 못 가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가 번식력이 좋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상어는 종류마다 다르지만 일부는 난태생, 그러니까 몸 안에서 새끼를 부화해서 새끼로 낳습니다. 그리고 또 해저 깊은 곳에 사는 상어는요, 알을 낳는데 그 알이 몇 개 되지 않아요. 또 그만큼 자라는 데는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립니까? 그럼 고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치어나 알배기라고 무조건 먹지 맙시다 라고 하기보다는 해당 종의 번식력과 생체 순환기 등을 고려해서 정책을 짜고 그 먹이를 지정하고 잡는 양을 잘만 조절한다면 우리가 식탁에서 충분히 맛을 취하면서도 자원 문제는 걱정 없을 것입니다. 물론 지구온난화와 중국어선의 무작위식 불법 조업이 변수로 작용하겠지만요. 알배기 꽃게는 잡아먹어도 괜찮은지 걱정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내용이 참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